자, 그러면 우리 주요 국내 대기업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몇 해 전부터 이 CES를 자신들의 미래 비전을 공개하는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SK를 비롯해가지고 작년에 참가했던 많은 주요 그 대기업들이 올해는 좀 참가를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떻게 참여를 했나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를 비롯해가지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동안에 한국 기업들이 개발해 놓은 흔들림 없는 기술 강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삼성과 LG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이 삼성전자나 LG전자는 국내를 넘어서 분명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기업 모두 어떤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이라는 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어떤 행사들을 이제 많이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행사를 진행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이나 뭐 사물 인터넷이나 5G나 뭐 헬스케어 뭐 그런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요. 뭐 LG전자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분야에서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로고인데 베러노멀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제 뉴 노멀이라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차별점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베러노멀이라는. 그게 좀 주목할 만했었습니다. 삼성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여쭤보고 싶으면 삼성이 매년 이 CES에서 로봇 플랫폼을 선보이잖아요. 삼성봇이라고 하는. 올해는 이게 어떤 형태로 나왔나요? 올해는 이제 핸디라는 로봇 암 로봇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 팔이랑 똑같이 핸디에서 느껴지듯이 사람 팔이 어떤 물건을 집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꽃을 이렇게 가다듬어 줄 수도 있고 사람 팔과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는 로봇을 출시를 해서 훨씬 더 이제 실용성이 강조된 로봇이 출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그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잖아요. 갤럭시 시리즈도 이제 뭐 공개가 되긴 했는데요. 작년에 공개했던 갤럭시 S20이나 어떤 이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 같은 게 이번에 CES에서 상을 받았다면서요? 최고 혁신상을 모빌리티 분야에서 2개,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것이 TV인데 TV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TV 접근력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최고 혁신상을 삼성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혁신하는 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만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LG전자의 기술력도 삼성 못지 않잖아요. 그래서 LG에 대한 기술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전통적으로 LG전자는 이제 CES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강조된 측면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48인치 OLED TV로 게이밍 부분에서 이제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음성으로 문이 열리는 노크온 매직 스페이스 냉장고로 최고 혁신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또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게 LG 롤러블 스마트폰이잖아요. 실제로 이 상태에서 많이 지켜보지 못했지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건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또 어땠나요? 롤러블 스마트폰 이제 돌돌 말리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의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 그 기술을 구현하려면은 많은 노하우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게 나오게 되면은 삼성도 좀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삼성이 좀 긴장을 해야겠어요. 긴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LG는 코로나19에 맞춰가지고 또 살균기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LG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활가전의 선도주자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헬스 기술을 갖다가 아주 전면에다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독용 자외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번에 내세우면서 LG도 여기 살아있다. 우리도 혁신을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과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바로 한컴 소프트입니다.
이 4년 연속 지금 CES에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소개가 됐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컴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레아 한글로 잘 알고 있지만은 요번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이제 로봇 기술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까지 한컴이 CES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컴의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선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한컴은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가 하면 저희 그 올해 처음으로 이 CES에 참가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GS 칼텍스인데요. 국내 정유사로는 최초로 정유사가. CES에 참가를 했죠. 아마도 굉장히 정유업계도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면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GS 칼텍스가 CS 사전에 이제 유튜브로 3편의 동영상을 미리 공개를 했는데요. 에어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조금 사업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드론의 어떤 중간 정거장 같은 개념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가 그리는 미래가 머지않아 현실이 된다면 이 GS 칼텍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소라는 공간이 모빌리티의 혹은 물류의 중심 거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들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ES에는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CES 2021에는 이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CES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 기술력을 여실히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요. 대기업에만 관심을 줄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어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중소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강자로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지 디지털 헬스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 강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로봇 기술에다가 자율주행 기술을 갖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소독을 하는 로봇인 코로봇 이런 것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핀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CES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나 아니면 VR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영상인식이라든지 음성인식을 적용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번에 CES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 있다면서요? 그 회사가 M2S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VR 기술을 이용해서 눈의 이상 여부를 이제 측정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눈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컨텐츠를 보면은 정말 눈 건강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VR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심리적 치료라도 심리 치료에도 많이 활용되고 그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눈 건강까지 디테일해질 정도로는 발전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소비재 시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산업재, 아무래도 산업재가 되다면은 파급 효과가 크겠죠.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쪽으로 어떤 그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교수님, 저희 다른 쪽으로 좀 두각을 나타낸 기업은 없었나요? 헬스 웰리스 부분에서 스마트 재활 솔루션으로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부분에서 실시간 영양관리 솔루션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도 있고요. 자율주행차에 장착하는 첨단 운전 시스템으로 혁신상을 받은 기업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매년 참가했던 기업들은 또 어떻게 또 발전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로 MC넥스하고 이제 루멘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쪽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요.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을 한다든지 고정밀 지도 제작에 필요한 스캐너 같은 것을 이번에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멘스는 그 잘 알다시피 이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인 것이 이제 스마트 글래스, 그리고 이제 그 LED 사이니지 같은 것들,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CES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좀 활약을 하고 있었군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질적으로 기업은 혁신을 해야지 되고요.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그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혁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5G라든지 AI 이런 것들을 어떤 모빌리티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스마트 시티 라이프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 한국 스타트업의 아주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라든지 뭐 산업에서 갈고 닦았던 그 기술들을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력도 상당히 올라갔구나. 특히나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됐었는데 이런 스타트업들도 이런 역량이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IT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느꼈습니다.